25장 아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아민의 내용은 제법 많은데요. 서론과 구조, 명명법,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분광학적 성질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민이 제법, 아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새로운 반응들을 몇 가지 배울 겁니다. 아민은 뉴클레오파일로도 작용하지만 염기로도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여 아민이 제거 반응에서 떨어져 나가서 즉 OH가 OH2 물로 제거되면서 탄수 이중결합이 일어나는 듯이 아민도 플러스 캐릭터로 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제거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아민을 나이트로스 애시드와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이아제늄 솔트를 만드는 것, 이 다이아제늄 솔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유용한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앞 챕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좀 더 새로운 개념을 도입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아민은 유기 나이트로젠, 즉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이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진, 즉 가장 간단한 아민이 암모니아죠. NH3고, 그 다음에 NH3H에 알킬기가 있거나 아릴 그룹이 있는 화합물들을 통틀어서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민은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알킬 그룹이, 그죠? 아로마틱도 됩니다. 여기가 있을 때에 한 개 있으면 1차 아민, 두 개 있으면 2차 아민, 세 개 있으면 3차 아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알코올이나 할라이드와 같은 일반적인 유기화합물에 비해서 얘네들은 아민은 좀 더 강한 베이스고 좀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로 사용됩니다. 자, 암모니아와 같이 아민의 나이트로젠 원자는, 그죠? 여기에 질소는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상이 프로톤에다가 전자를 주면은 베이스로 작용하고요. 이 뉴클레오파일 비공유 전자상이 일렉트로파일에 전자를 줘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는데, 특히 이와 같은 아민은, 중성에 있는 아민은 전자를 주어서 생성되었을 때는 플러스 케타이온의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즉 아민의 케미스트리는 거의 비공유 전자쌍의 일렉트론 페어, 넘버니 일렉트론 페어가 질소에 있는,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주도하는 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민의 질소는 sp3 혼성이고 트리고널 피라미달 구조입니다. 그죠? 여기서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에는 비공유 전자상의 그룹으로 치지만 여기는 sp3죠. 그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질소를 중심으로 삼각 피라미드 형태이고요.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상과 결합 전자상의 반발량이 조금 더 세므로 109.5도보다는 결합각이 좀 줄어드는 108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여기 비공유 전자상까지 4개의 다른 그룹이 있으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다?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거울 화합물과 오른쪽의 화합물 이렇게 그렸으면 반드시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민에 같은 경우에는 아민 중심으로 결합이 다른
그룹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카이랄한 화합물이라고 에난티오마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소를 중심으로 이 화합물들이 서로 인터컨버전이 아주 쉽게 잘 일어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이 결합이 우산 접히듯이 오른쪽으로 쉽게 변환이 쉽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라세믹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에이카이랄입니다. 만일에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특히 포스핀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아니라 P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버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P 인 원자를 중심으로 한 카이랄 센터가 존재하여 인 원자를 중심으로 P 원자를 중심으로 카이랄 화합물이 존재하지만 질소 N을 중심으로는 에이카이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알킬 그룹이 하나 더 붙어서 인터컨버전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4차 쿼터너리 아모늄 솔트 염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거 인버전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난티오마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합물의 명명법을 할 때 1차 아민을 이름을 할 때는 그 IUPAC 이름이나 일반적인 커먼 네임 둘 다 사용하는데요. 이 IUPAC 시스테매틱한 네임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알켄 ANE로 끝나는 쪽에 이걸 대신에 아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탄소가 하나니까 메테인이잖아요. ANE인데 이 대신에 아민을 붙이죠. 그죠? 메탄아민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사이클로헥센이잖아요. ANE인데 아민으로 붙여서 사이클로헥산아민이라고 IUPAC 이름을 이렇게 시스테매틱한 이름은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보다도 관용명 커먼 네임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것을 그냥 알킬 그룹이라 붙입니다. 그래서 메틸아민, 사이클로엑실아민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커먼 네임을 보다 더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에 2차, 3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이 알킬 그룹이 모두 같은 경우에 2차, 3차 같은 경우는 에틸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해서 트리에틸아민,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이 한 개, 두 개 있다고 있죠. 그죠? 다이아이소프로필아민. 트라이에틸아민 같은 경우는 유기 반응에서 베이스로, 일반적인 베이스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3차 아민에서 그 알킬 그룹이 각각 다르게 있는 경우죠. 그죠? 조금 전에는 트라이에틸아민, 에틸이라는 것이 세 개가 동일하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N 질소를 중심으로 알킬이 메틸이 있고 아이소프로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붙여줄 때에 원래 질소 작용기를 치환기로 생각하고 포함하는 가장 긴 사설 이 단소 4개, 3개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한 이름으로는 프로판아민입니다. 그죠? 여기가 하나, 둘, 셋, 지금 탄소가 3개니까 프로판아민인데, 이 아민에 2번 위치에 있죠. 질소가. 그래, 2프로판아민인데, 여기에 메틸기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메틸기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질소에 붙어 있다고 해서 N-메틸 2프로판아민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에 무엇이 치환되어 있다고 하면은 N을 대문자에 이탈릭체로 쓰고 이 하이픈을 적고 1번, 2번 위치랑 동일한 거죠. N에 메틸이 있다. 2프로판아민이다. 프로판의 아민이 2번 위치에 있는 거다. 이런 것이 시스테매틱한 이름이고요. 그냥 커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알킬아민처럼 아이소프로필 아민인데 무엇에 N에 메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N-메틸 아이소프로필 아민이라고 하든지 N-메틸 2프로판 아민이라고 합니다. 자, 아로마틱 아민과 일반적인 아민의 이름에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될 것이 아로마틱 아민, 아로마틱에 NH2가 있는 것은
아닐린입니다. 아닐린. 이름 외워두시고 구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N에 에틸이 있는 아닐린, 그죠? 그 다음에 오르소 위치에 브로모가 있는 아닐린,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헤테로사이클리라는 것은 탄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질소나 산소, 다른 설퍼, 탄소, 수소가 아닌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 화합물을 헤테로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름이, 이 화합물 이름은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육각의 아로마틱인 피리딘, 오각인 피롤, 그 다음에 육각의 세츄레이트된 피프리딘, 그 다음에 오각의 세츄레이션 된 피롤리딘. 이름, 구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이 가능하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NH와 OH처럼 NH와 반대쪽에 있는 질소 간에 수소결합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이 수소결합 때문에 분자량이 같은 화합물에 비해서 보일링 포인트가 높으나 질소 수소결합은 산소 수소결합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알코올에 있는 것보다는 그죠? 낮죠, 그죠? OH의 수소결합보다는 NH의 수소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3차 아민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2차 아민은 수소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일링 포인트가 3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낮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아민도 폴라는 하지만 탄소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물에 잘 섞이나 탄소수가 5개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분광학적 성질은 짧게 한번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죠?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은 홀수의 분자량을 나타낸다. 이거죠. odd number. 이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아민의 1차 아민인 경우에는 2개의 NH 피크가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2차는 하나의 NH가 보인다. 3차는 NH 스트레칭 피크가 IR에서 보이지 않는다. NMR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NH 시그널은 0.5에서 5 ppm, 프로톤 NMR에서 아주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민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2.3에서 3, 그죠? N이 있고, 여기 CHEH죠, 그죠? 결합되어 있는 것은 2.3에서 3 ppm. 탄소 NMR에서도 질소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30에서 50 ppm. 요거는 그 특징은 그냥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뭐 NH 피크가 뭐 아세톤 나이트리 이런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 뭐 유용한 아민이 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아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트라이티라민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아민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민화합물.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민은 뉴클레오파일이고 알킬기를 붙일 수 있다고 하면은 SN2 타입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면은 알킬 1차 아민이 생성되고, 그죠? 여기서 중성의 아민과 뉴클레오파일이 공격하여 여기가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탄소와 아민 결합이 생성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질소 암모니아의 비공존성이 전자를 줬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띱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었던 아민, 암모니아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탄소, 질소를 결합할 때는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고요. 여기에 넣었던 암모니아는 또 프로톤, 여기를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베이스로 작용하여 1차 아민과 암모니아 솔트가 생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차 아민은 알킬과 반응하면 2차 아민, 2차 아민과 알킬 할라이드가 반응하면 3차 아민을 반응하는데, 이때에 반드시 필요한 양은 들어갔던 암모니아가 2당량이 필요하죠. 그죠? 1차 아민도 1당량, 2당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원하는 1차, 2차, 3차 아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고 생성되어 있는 것이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이고, 여기에 질소에 프로톤이 없죠. 그죠? 그래서 디프로토네이션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과 같은 4차 형태의 염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문제는 여기에서 아민이 뉴클레오필릭 취환 반응을 하면은, 취환 반응하고 생성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1차 아민이 있잖아요. 여기 아모니아가 알킬과 반응하여 생성되어 있는 1차 아민이 이 비공유 1차 아민도 non-bonding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반응물 암모니아와 생성물의 1차 아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성물의 1차 아민도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무엇으로 다시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파일이 다시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여 멀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치환기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1차 아민이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여 결국은 1차, 2차, 3차 아민 믹스처가 생성됩니다. 원하는 화합물을 아주 1차 아민만을 깔끔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반응을 할 때는 암모니아를 아마 엑세스로, 아주 과량으로 사용하여 이 아민이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기만 하고, 그죠? 여기에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이거를 과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차 아민을 만드는 방법이 과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개발된 반응이 1차 아민을 만드는 합성법이 가브릴 신서시스입니다. 이 사람 이름 가브릴입니다. 가브릴 합성법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아민은 퍼탈이미드를 사용합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이 퍼탈이미드인데, 여러분들이 퍼탈이미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암모니아를 사용하면, 그죠?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여기가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1차 아민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뉴클레오파일을 해서 반응하고 이 H 자리에 알킬기가 들어가면은, 그죠? H 자리에 1차 아민이 되잖아요. 근데 1차 아민이 여기가 이 H 때 이게 반응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더 반응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H 대신에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탈리미드로 여기에 있는 아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퍼탈리미드는 아민에 비해서 여기가 카르보닐기가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프로톤이 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N아이온이 레조넌스, 다음과 같은 공명안정한 N아이온이 존재합니다. 즉 마이너스 차지를 질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산소 쪽에서도, 즉 하나, 둘, 세 개의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분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하죠. 그 레조넌스 공명 안정화 때문에 퍼탈리미드의 NH의 pK 값인 10으로 보다 더 애시딕하고 약 베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디프로토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퍼탈리미드 N아이온이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면 탄소 질소 결합이 생성되죠. 그죠? 이래 놓고 이 결합을 OH와 반응하여 하이드롤리시스 시키면 카르보닉 애시드, 이것이 어찌 보면 탈보호 반응,
디프로텍션처럼 일어나서 1차 아민을 만들어줍니다. 즉 포탈 이미드라는 것은 암모니아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감싼 상태에서 감싸고 있는 포탈 이미드가 암모니아 대체제로 반응에 참여하여 탄소 질소 결합을 형성하고 여기에 포탈 이미드의 카르보닐기는 하이드롤리시스를 시켜서 제거를 시켜주면 1차 아민을 얻는 것이 가버릴 합성법입니다. 가버릴 합성법은 알킬 할라이드를 1차 아민으로, 그죠? 투스텝을 통해서 얻어지는 반응이 가버릴 합성법입니다. 왜 가버릴 합성법을 사용하냐고 생각해 보시면 암모니아와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생성된 1차 아민이, 그죠? 알킬 할라이드와 한 번 더 반응, 두 번 더 반응해서 2차, 3차 아민까지 혼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1차 아민만 합성하기 위해서는 가버릴 합성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작용기를 리덕션 시키는 반응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나이트로, NO2, 우리가 18장에서 배웠던 나이트로를 수소나 팔라듐 착골에서 리덕션을 시키면 나이트로가 아민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아연이나 틴과 함께 HCl과 반응하면은 NO2가 NH2로 된다는 거, 나이트로 리덕션 반응, 이것도 외워두시고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릴, CN, 그죠? 삼중결합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한 거죠. 그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은, 강한 그와 반응하면은 H가 한 번 들어가고 H-가 두 번 들어간 다음에, 그죠? N2-가 프로톤과 반응하여, 그죠? CH2, 같이 1차 아민이 하는 데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같은 강한 환원제를 사용하면은 나이트릴 CN 삼중결합이 세츄레이트 된 아민, 즉 1차 아민으로 리덕션이 됩니다. 자, 왜 이것이 또 유용하냐면은 우리가 사야노는 SN2 반응을 통해서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여 새로운 탄소 결합을 얻을 수가 있고, 이래 놓고 리덕션을 하면은 1차 아민을 얻어질 수가 있죠. 그죠? 1차 아민을 얻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죠. 무엇을 이용하면 소디움 사야나이드를 이용해서 생겼던 나이트릴을 리덕션을 시키면은 1차 아민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CN- 사야나이드를 알킬 할라이드와 반응하여 얻은 화합물을 리덕션 시켜서 1차 아민을 합성하는 데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이드 1차, 2차, 3차 아마이드를 강한 염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반응하면은 이것도 모두 다 리덕션이 일어나서, 그죠? 얘네들이 1차, 2차, 3차 아민으로 됩니다. 1차 아마이드는 1차 아민, 2차 아마이드는 2차 아민, 3차 아마이드는 3차 아민으로 리덕션이 됩니다. 어떻게? 아마이드가 아민으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CN 삼중결합도 그렇고 아마이드도 그렇고 모두 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반응을 하면은 리덕션이 되어서 아민이 생성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티브 알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알데하이드와 키톤과 아미네이션을 시킨 다음에 리덕션을 시킨다. 이건데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은 두 단계입니다.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1차, 2차 아민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2단계를 거쳐서, 자, 뉴클리오파일 어택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와 비슷하게끔 여기가 들어가서 OH가 되었다가 이게 제거되는 반응이 N이 다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OH가 제거되면서, 그죠?
여기가 O가 제거되면서 N으로 치환되는 CN 이중결합인 우리가 이민이죠. 그죠? 이민을 하면은 리덕션을 시키면은 수소와 반응하면은 어떻게 아민이 생깁니다. CO 이중결합을 그죠? CH와 CN 본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의 리듀싱 에이전트는 소디움 사야노 보로하이드라이드, 소디움 BH3에서 H 하나가 사야나드로 치환되어 있는 소디움 사야노 보로하이드라이드를 리듀싱 에이전트로 많이 사용합니다. 암모니아와 해서 이민을 만들고 CN 이중결합을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서 하이드레이션 시킵니다. 자, 1차, 2차 아민과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은 2차, 3차 아민이 얻어지겠죠. 1차 아민과 반응하면 여기에 1차 아민이 반응해서 새로운 탄소, 질소 결합이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질소 중심으로 원래는 알킬 그룹이 하나가 있었는데 키톤에 있는 카본이 붙으니까 이 질소를 중심으로 탄소기가 2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새로운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중심으로 알킬 그룹이 하나, 2개 있는 2차 아민, 2차 아민을 사용하면 3차 아민으로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키톤에서 1차 아민과 반응하고 소디움 사야노보로하이드라이드와 같이 반응을 하면은 이것이 들어가서 이민이 생기고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여 리덕션이 리듀싱 됩니다. 환원이 되어서 아민으로 됩니다. 자, 우리가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을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어느 부분가 알데하이드가 키톤이냐, 어느 부분이 아민에서 왔느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소를 중심으로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함 쪽에 있는 질소, 탄소를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부분을 떼어내면은 이쪽에서 떼어냈던 탄소는 키톤이나 알데하이드로 돼야 됩니다. 이때에 여기에 있는 질소에 여기에 탄소는 적어도 1차, 2차 탄소여야 되지. 이것이 알킬 그룹이 하나, 둘, 3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질소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반드시 수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조각을 알데하이드나 키톤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놓고 아민과 반응하면 원하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에서 통해서 생성물이 얻어진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이 반응을 통해서 1차 아민은 나이트로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질소와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끊어주고, 그죠? 이쪽에 있는 탄소에는 이중결합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는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되고 이 조각은 암모니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2페닐 에틸 아민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민의 반응성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요. 아민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반응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질소, 산소, 할라이드 중에 중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뉴클레오필리시티는 산소나 할라이드보다는 질소가 훨씬 좋습니다. 뉴클레오파일은 아민 쪽이 다른 유기화합물보다는 뉴클레오필리스트 뿐만 아니라 베이시스티도 좋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스로 작용할 때는 프로톤과 일렉트로파일과 작용할 때는 여기는 그죠?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때는 일렉트로파일과 결합한다. 자, 베이스로서의 아민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의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베이시스티, 염기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브랜스텔 로리 애시드 베이스에 따라서 애시드와 반응하면은 베이스가 아민이 프로톤을 전자를 주면서 여기는 애시드와 프로톤과 반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아민의 컨주게이티드 애시드의 pK 값은 약 10에서 11 됩니다. 따라서 아민,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아민과 반응하여 쉽게 프로톤을 주기에 충분한 애시디티는 pK 값이 10 이하인 다음과 같은 HCl,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이건 pK 값이 마이너스 4.8인 같은 경우에는 아민과 반응하여 평형이 훨씬 더 정반응으로, 그죠? 완벽하게 이와 같은 솔트폼,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솔트폼이 훨씬 더 많이 잘 생성되는 반응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은 특징으로 여기는 실용적인 거래 실험 방법에서 많이 이용되는 건데요. 여러분 텍스트북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나 아니면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화학을 유기화학을 바탕으로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면, 즉 실험을 한다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와 같은 아민이 HCl과 반응하면은, 자, 이거 보면 사이클로헥센이 탄소가 6개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크로메탄에 녹아요. 자, 이거는 물에 안 녹고 다이크로메탄에 녹는데, HCl을 하면은 HCl 하면 솔트 폼으로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으로 있어가지고 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고자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면 사이클로헥실아민과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의 베이시티와 아민의 베이시티 중에 아민이 훨씬 더 베이시티합니다. 염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HCl과 반응하면은 이것은 HCl 솔트 폼으로 작용하여 암모늄 솔트로, 원래는 사이클로헥실아민과 사이클로헥사놀이 다이크로메탄층, 밀도 높은 다이크로메탄층이 두 개 다 녹아 있었는데, 여기 HCl 수용액을 집어넣었더니 HCl과 솔트를 이루어진 사이클로헥실아민은 물에 녹아서 위에는 사이클로헥실아민 솔트가, 아래층에는 사이클로헥사놀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물과 다이크로메탄 유기용매층은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렇게 분리하면은 하나의 유기용모의 사이클로헥실아민과 사이클로헥산올이 둘 다 섞여 있다면 이것을 분별 깔때기로, 즉 세퍼레이트 퍼널을 이용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민의 염기도와 다른 컴파운드의 아민을 포함하는 염기도를, 상대적 염기도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염기도를 비교할 때는 이 염기의 짝산의 pK 값을 비교합니다. 이때 짝산의 pK 값이 크면, 그죠? pK 값이 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 화합물은 약산이죠. 그죠? pK 값이 약산인데, 그러나 이것의 염기, 그죠? 이 컨주게이티드 애시드의 원래 본체의 염기는 강한 염기입니다. 짝산, 컨주게이티드 산의 pK 값이 높으면 이게 염기도도 높다. 이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암모니아와 1차 아민, 암모니아와 1차 아민이 있는데, 이게 pK 값 보면은 아민의 짝산의 pK 값은 10.8, 암모니아의 pK 값은 짝산은 9.3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아민 중에 아래쪽 1차 아민이 강한 염기죠. 그죠? 왜 1차 아민이 강한 염기냐면,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를 훨씬 더 잘 줄 수 있게끔 알킬기가 전자를 제공하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입니다. 전자 주계기가 한 개 있으니까 전자 주계기가 하나도 없는 암모니아보다는 1차 아민이 보다 더 베이시티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아민과 1차 아민 중에서 알킬 아민과 아로마틱 아민 중에, 그죠? 알킬 아민과 아릴 아민을 우리가 아민의 베이시스티를 비교해보면 무엇이, 얘네들은 아로마틱 아민이 알킬 아민보다도 베이시스티가 약합니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공유전자쌍이 전자를 줍니다. 그죠? 주는 능력이, 전자를 잘 주면 베이시스티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비공유전자쌍이 아로마틱 아닐린, 아로마틱 아민 같은 경우는 이 비공유전자쌍이 어디에,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에 의해서 비공유전자쌍이 질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탄소 아로마틱 화합물에 분산되어 있죠. 비공유전자쌍이 질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알킬아민이 혼자 질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것보다는 전자를 주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알킬아민은 공명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전자 주는 능력이 훨씬 강할 거고요. 아로마틱 화합물은 이 비공유전자쌍이 공명 안정성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주는 능력이 약하다. 따라서 알킬아민이 베이시스티가 크고 아릴아민의 베이시스티는 알킬아민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측정해 봤더니, 그죠? 아로마틱 아민의 짝사는 pK가 4.6, 알킬아민의 짝사는 pK가 10.8, 훨씬 여기가 스트롱한 베이스죠. 그 다음에 아닐린 유도체, 아로마틱 아민인 아닐린 유도체에서 벤젠링의 치환기가 도네이팅 그룹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전자를 더 잘 주기 때문에 베이시스티가 증가할 거고, 이때 도네이팅 그룹은 우리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substitution 리액션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네이팅 그룹은 아미 하이드록시 O 이와 같은 그룹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일렉트로 위드로잉 그룹은 마찬가지로 이런 작용기가 있으면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베이시스티가 약하게 된다. 이거는 인덕티브 이펙터, 레조넌스 이펙터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에 아민이 아닌 아마이드입니다. 아마이드, 아민이 아닌 아마이드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공유전자쌍이 아마이드의 비공유전자쌍은 뭐와 카르보닐 CO 이중결합과 함께 이게 공명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이드는 탄소 질소 결합이 단일 결합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중결합 성격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공유전자쌍, 질소에 있는 아마이드의 질소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질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산소화하고도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일렉트론 덴시티가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베이시스티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이드의 베이시스티는 much less 베이직하죠. 아민에 비해서. 왜냐면은 질소에 있는 일렉트론 페어가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이드를 여러분들 산과 반응을 시키면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톤이 질소, 그냥 단순하게 질소랑 산소만 비교하면은 질소가 산소 베이시스티가 강하다 했죠. 그죠? 질소 쪽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는데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카르보닐에 있는 산소 쪽에 프로토네이션 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마이드의 옥시전, 산소에 프로토네이션 되면은 다음과 같은 공명 안정 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아마이드에 있는 질소에다가 프로토네이션 되면은 그런 공명 안정성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이드를 산으로 처리하면은 산소 쪽에 프로토네이션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로마틱 아민입니다. 아로마틱 아민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로마틱 아민의 어떤 구조에 따라 지금 다룰 것이 피리딘과 피롤인데요.
어느 것이 보다 더 베이시스티가 크냐, 전자를 베이스로 더 강한 염기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비공유전자상이 베이스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유전자상이 프로톤이나 다른 그죠? 프로톤 쪽으로 전자를 잘 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아래쪽에 있는 피리딘과 피롤이 비공유전자상이 전자를 다 잘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리딘과 피롤은 모두 다 아로마틱입니다. 모두 다 아로마틱 화합물이라는 건 휘켈룰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피리딘에 있는 론페어, 피리딘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은 sp2, 하나도 sp2 혼성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피롤에 있는 경우에도 얘네들은 피롤은 sp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sp2죠. 그죠? 이거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아로마틱시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여기에 있는 피리딘의 론페어는 sp2 혼성 궤도 함수에서 이 비공유전자쌍은 아로마틱 휘켈룰의 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오비탈, 그죠? 여기에 있는 피롤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여기에는 p-오비탈로 해서 무엇에 아로마티시티에 참여를 하죠. 그죠? 따라서 피롤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은 아로마티시티 휘켈룰에 있는 p-오비탈과 오버랩에 참여를 하여 안정화 효과가 있는데 기여를 하는데, 그러나 피리딘은 그죠? 비공유전자상은 여기 아로마티시티의 전자의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로마티시티에 기여하는 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피롤보다는 피리딘의 비공유전자상이 좀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자를 보다 더 잘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유전자상의 아로마티시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피리딘이 전자를 더 잘 주기 때문에 피리딘의 짝산을 보면 pK값 5.4, 피롤의 짝산을 보면 pK값 0.4죠.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피리딘이 베이시스티가 훨씬 크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상이 아로마티시티에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베이시스티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혼성 효과입니다. 혼성. 여기에서 동일하게 피리딘, 조금 전에 살펴본 피리딘은 sp2 혼성의 비공유전자상의 아로마티시티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피퍼리딘은 여기는 sp3 혼성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sp3 혼성의 s 캐릭터가 적고요. sp2는 s 캐릭터가 큽니다.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론페어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좀 더 강합니다. S 캐릭터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이런 S 캐릭터가 적은 피퍼리딘이 베이시스티가 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리딘의 짝산에는 5.3이고 피퍼리딘은 11.1입니다. 그래서 피퍼리딘 그죠? 피리딘보다도 얘네들이 보다 더 강산입니다. 그죠? 피퍼리딘, 그죠? 여기 아로마티시티가 안 가지고 있는 세츄레이트 된 육각의 아민 화합물인 피퍼리딘이 아로마틱인 피리딘보다도 염기도가 높습니다. 강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어 있던 아민의 베이시스티 팩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던 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3차, 2차, 1차는 암모니아보다도 베이시스티가 크다는 것은 질소에 알키기, 전자를 주는 효과가 있던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해서 훨씬 더 이것이 암모니아보다는 염기도가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라민과 알키라민, 이거죠? 그러면 알키라민보다는 아리라민은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베이시스티가 떨어진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아민보다는 아마이드의 NH는 훨씬 베이시스트가 떨어지는 이유도 이것도 공명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로마티스트에 의해서 여기와 같은 피롤이 피리딘, 피롤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아로마티스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베이시스트가 약하고요. 피리딘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아로마티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베이시스트가 강하다는 거. 혼성 sp3에 있는 피퍼리딘이 sp2에 있는 피리딘보다는 베이시스트가 강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에 따라서 각각의 pK 값을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민이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했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먼저 카보닐 화합물과 반응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카르보닐 화합물과 1차 아민과 반응하면 이민, 그죠? 2차 아민과 반응하면은 N아민이 생성됐다 했죠. 이거는 배웠고요. 다음에 아실 치환 반응, 그죠? 이게 암모니아를 쓰던 1차 아민을 쓰던 2차 아민을 쓰던 NH를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 1차, 2차 아민과 아실 치환 반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당량이 필요하죠. 하나는 치환되고 하나는 떨어져 나갔던 것을 잡아주는, 그죠? 솔트 폼을 형성하는 아실 서브스티션 리액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아실 클로라이드나 언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해서 아마이드를 형성한다는 거. 이때도 아민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때는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션 리액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프리델 크래프터 프리델 크래프터 리액션에서 아닐린은 무엇이 반응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닐린은 프리델 크래프터 리액션에서 원래는 루이스 애시드에서, 그죠?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것이 루이스 알킬 X가 루이스 애시드와 반응하여 여기가 플러스 캐릭터를 가지고 일렉트로파일과 반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프리델 크래프터 반응인데요. 그런데 아닐린과 같은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는 아닐린은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못합니다. 왜? 얘가 아닐린이 베이스로 여기 넣었던 루이스 애시드가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 진행되어서 이것이 솔트 폼으로, 그죠? 플러스 차지를 가기 때문에 아로마틱 링을 디액티베이션 아주 활성도를 낮춰줍니다. 그죠? 따라서 이 반응은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제 아마이드의 질소는, 만약에 이게 아닐린의 아민의 질소가 아니는 아마이드의 질소는 베이시스트가 훨씬 떨어지죠. 그죠? 아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아닐린을 아마이드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아닐린을 바로 프리델 크래프트 리액션을 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닐린을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반응하면은 아민이 아마이드로 요 결합이 여기가 생성되죠. 그죠? 이렇게 생성되면은 이 NH의 베이시스트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반응하지 않고 얘가 일렉트론 도너 그룹으로 도네이팅 그룹으로, 그죠? 도네이팅 그룹을 해서 아로마틱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일렉트로필릭 서브스티션 리액션이 프리델 크래프터 리액션이 일어나게 합니다. 올소나 파라.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아실 그룹을 하이드롤리시스 시키면 이것은 카르복시 애시드로, 이쪽은 아민으로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즉 아닐린을 아마이드로 해서 아닐린에 있는 질소의 염기도를 훨씬 낮추어서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에서 루이스상과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베이시스트를 떨어뜨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치환 반응을 한 다음에 아마이드로 도입되어 있는 아실 그룹을 하이드롤시스 시켜서
제거하면은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은 세 단계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아닐린 유도체의 아로마틱 그룹의 일렉트로파일, 즉 프리델 캐릭터 알킬이나 아실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민이 포함된 반응 중에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의 새로운 반응을 배우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은 아민을 리빙 그룹으로 해서 제거시켜줘서 알킨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OH가 떨어져 나가면 제거할 때는 OH2 플러스 물로 떨어져 나가야 잘 되잖아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에는 아민이 있습니다. 이 아민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작용기가 붙어 있는 탄소를 알파, 그 옆에 있는 탄소를 베타라고 하죠. 이 화합물을, 이 아민을 알킬 아이오다이드를 넣어서 아민과 1차니까 2차, 3차, 4차까지 아주 액세스를 넣어서 여기를 아민을 플러스 차지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실버 옥사이드 베이스를 처리를 하면은 여기에 베타 수소와 아민이 제거되어 알킨,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것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외워두시고요. 자,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은 아민을 4차 아민 솔트로 만들어서 N 아민과 옆에 있는 H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형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아민과 알킬 아이오다이드가 한 번 반응하고 두 번 반응하고 그죠? 세 번 반응해서 여기가 쿼터너리 암모늄 솔트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버 옥사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이것이 OH 여기가 뭐가 생성되느냐면 여기 아이오다이드 대신에 실버 옥사이드가 반응하면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침전으로 떨어지고 하이드록사이드에 염기가 생깁니다. 이 염기가 프로톤을 잡고 떨어져 나가는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3차 아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 반응은 E2 엘리미네이션 형태의 컨포메이션이 안티퍼플래너의 형태에서 하이드록사이드가 H를 잡고 이것이 리빙 그룹으로 쿼터너리 암모늄이 3차 아민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호프만 제거 반응입니다. 자, 호프만 제거 반응 보시면 여기에서 1차 아민이든 2차 아민이든 어쨌든 아민을 가지고 암모늄 메틸 아이오다이드와 해서 1차, 2차, 3차 플러스 차지를 만들고 베타 수소와 같이 제거하면서 여기를 이중결합을 만들어주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붙어있는 알파 베타 수소를 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난 것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통해서 탄소 이중결합의 알켄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법이 호프만 제거 반응입니다. 그런데 호프만 제거 반응이 왜 이렇게 별도로 다르고 중요하냐면은 이게 위치 선택성이 우리가 배웠던 그죠? 자이제프 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탄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에 탄소 이중결합에 1치환, 2치환 되어 있고요. 이 화합물은 탄소 이중결합 1치환, 2치환, 3치환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그죠? 제거 반응에서 얻어지는 주 생성물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와는 덜 치환되어 있는 쪽이 알킨이 생성되는 것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호프만 엘리미네이션. 이거는 리빙 그룹의 사이즈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리빙 그룹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치환기가 적은 쪽으로 제거되는 것이 훨씬 더 반응이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 여기에서는 E2 엘리미네이션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치환기가 많은 쪽으로 해서 여기에 보시면 탄소 이중결합에 1치환, 2치환 된 것이 1치환 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주생성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반대의 생성물 위치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알켄을 얻고 싶다면은 2펜탄아민을 사용하여 얘를 리빙 그룹으로 하는데 이거는 치환기가 탄소 이중결합으로 1치환되어 있는 덜 치환된 알켄이 주생성물입니다. 그죠? 호프만 엘리미네이션하고 일반 알키랄라이드 엘리미네이션하고 위치 선택성은 반대입니다. 자, 나이트로스 애시드와 아민을 반응하는 건데요. 나이트로스 애시드는 HNO2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HNO2는 아주 불안정한 애시드고요. 그죠? 이거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디움 NO2와 HCl과 반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요 나이트로스 애시드 요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NaNO2와 HCl을 반응해서 이걸 얻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나이트로스 애시드를 해서 뭐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메커니즘보다는 NO2 플러스 나이트로소늄 이온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보시면은 HONO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이트로스 애시드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결국 만드는 것은 뭡니까? NO2 아니 죄송합니다. NO2가 아니고 NO 플러스 이온입니다. 그러면 나이트로스 애시드를 보시면 여기서 NO 플러스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거돼야 됩니까? OH가 제거돼야 되죠. 근데 OH는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했죠. 무엇의 도움으로? 프로톤의 도움으로 다음처럼 물이 그래서 H2로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트로스 애시드에서 프로톤을 넣어준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물로 떨어져 나가면은 여기 남아있는 것은 NO의 플러스 차지잖아요. 그죠? 자, 그죠? 요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이거는 어디에 이용할 거냐면은 지금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들거나 나이트로스 아민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다룰 겁니다. 1차 아민과 반응하면은 다이아조늄 솔트, 2차 아민과 반응하면 N-나이트로스 아민, 이와 같은 화합물이 생성된다는 거 여기서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서 1차 아민, 조금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NO2, HCl 이러면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거는 NO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NO 플러스와 아민과 반응해요. 여기가 생성되는 것이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다이아조늄 솔트 질소 3중결합입니다. NH2와 NO2 플러스가 반응해서 생성되려면은 결국은 무엇이 빠져야 된다? H2O가 빠질 거죠. 그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나중에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NO2HCl은 반응하면은 NO 플러스가 생성되고요. 결국 NO 플러스가 아민과 반응하여 N2가 생성되려면은 H2O가 제거돼야 되구나. 이것이 반응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반응을 보시면 여기는 아민이 NO2에 뉴클레오파일로 어택을 하여 질소 결합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단계별로 이해하시더라도 가만히 생각하실 때 NH2와 NO 플러스가 반응하여 H2O로 제거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산소가 제거돼야 되잖아요. 이 산소가 그냥 제거되진 않을 거니까 무엇이 프로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제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닐린이나 아민의 질소 NH2의 질소가 NO 플러스에 공격을 하여 질소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차지는 중성이 되고 전자를 주었던 NH는 플러스, NH2는 플러스를 가지죠. 여기에 어쨌든 클로라이드가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나이트로소 아민이 됩니다. 나이트로소 아민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나이트로소 아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소가 물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톤이 붙어야 되겠죠. 여기서 베이스로 작용해서 프로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NN 삼중결합이므로 나이트로소 아민에 붙어있던 수소는 다시 클로라이드 염기에 의해서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제거되면서 이중결합은 다시 단일결합 형태로 됩니다. 여기서 다시 물이 떨어져 나가서 프로토네이션 되고 그 다음에 질소의 비공유전자상이 다시 이제 이중결합은 삼중결합이 되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여기는 전자를 떨어져 나가면서 중성이 되고 여기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이와 같은 경우가 다이아조늄 솔트입니다. R 그죠? N2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짝 음이온은 보통 여기서 방했던 거면은 클로라이드 Cl-일 거죠. 그래서 X-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R N2 플러스 이와 같은 경우를 다이아조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다고 해서 다이아조늄 솔트입니다. 자, 다이아조늄 솔트를 왜 만드느냐? 다이아조늄 솔트는 그죠? 그냥 여기에서는 알킬 다이아조늄 솔트는 그렇게 유용한 화합물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1차 아민과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들면은 얘네들은 그냥 다이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자마자 쉽게 제거되어 가지고 이게 카보케타이온처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킬 다이아줌 솔트는 잘 사용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2차 아민과 NO2와 반응을 하면은 다이아줌 솔트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민과 반응하면은 중간에 여기에서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은 1차 아민은 여기에 H가 있었잖아요. 그죠? H가 있어가지고 H2로 같이 떨어져 나가서 다이아줌 솔트가 생성될 수 있었는데 2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반응이 스톱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가 2차 아민 같은 경우이니까 원래 1차 아민이면은 알킬 그룹이 H가 있었으면 Cl-가 프로토네이션 된 데서 떨어지면서 다이아줌 솔트가 얻어지는데 2차 아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소 아민이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럼 다이아줌 솔트는 알킬 다이아조늄 솔트는 불안정해가지고 카보케타인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별로 유용한 유기화합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로마틱기가 결합되어 있는 다이아조늄 솔트인 아릴 다이아줌 솔트는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한데 이때에 어떠한 화합물을 많이 도입할 겁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의 Z라는 화합물을 하면은 아로마틱 화합물의 다이아줌 솔트 N2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작용기를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치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반응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아릴 다이아줌 솔트에서 여러분들 이건 기억하시는데 물과 반응하면 OH기가 도입되고요. 다음에 카파 클로라이드, 카파 브로마이드라 하면은 에릴 클로라이드, 에릴 브로마이드 얻어집니다. 그죠? 이와 같은 반응의 이름을 샌드메이어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자, 샌드메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요. 뭐냐면은 에릴 다이아조늄 솔트를 구리 클로라이드, 구리 브로마이드와 반응하여 에릴 클로라이드, 에릴 브로마이드를 만드는 반응이 샌드메이어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카파 플로라이드는 아니고요. HBF4를 사용하면 아릴 플로라이드가 얻어집니다. 아릴 플로라이드. 여기서 다이아조늄 솔트를 이용하여 에릴 플로라이드와 그죠? 에릴 아이오다이드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유용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할로지네이션에서는 이것을 플로라이드와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루이스산을 이용하여 F2나 루이스산을 이용하여 I2와 반응해가지고 아릴 아이오다이드나 에릴 플로라이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릴 플로라이드나 에릴 아이오다이드를 합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 벤젠에서 바로 아이오디네이션, 플로리네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이아조늄 솔트에서 반응을 하는 이 두 개의 반응이 매우 유용하다. 출발 물질이 뭐? 다이아조늄 솔트를 이용하면은 에릴 플로라이드와 에릴 아이오다이드를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매우 유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다이아조늄 솔트를 이용하여 지금 하는 것이 카파-CN, 사이아나이드를 하면은 벤조나이트리 얻어지고요. 다이아조늄 솔트에서 인산을 사용하면은 이것이 제거되어서 H로 치환되는 벤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이아조늄 솔트가 우리가 벤젠에서 이것을 1,3,5 트리브로모 이거를 만들려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브로미네이션 시키면은 하나가 들어가겠죠. 근데 두 번째 브롬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브롬은 오르소나 파라 지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1, 3, 5 이와 같은 서로가 메타 위치에 있는 이 화합물로는 벤젠으로부터 일반적인 브로미네이션을 통해 가지고는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닐린을 출발 물질로 이용합니다. 아닐린을 이용하면은 그죠? 아닐린은 가장 파워풀한 올소 파라이기 때문에 브롬을 사용하면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왕창 다 들어갈 수 있죠. 멀티 브로미네이션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NH2는 어떻게 우리가 다이아조늄 솔트를 이용해서 다이아조늄 솔트로 만들어주고 조금 전에 인산으로 처리하면 제거된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벤젠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위치 선택성 때문에. 그래서 나이트레이션 시켜서 NO2를 만들고요. 나이트레이션을 어떻게 얘네들은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고 그죠? 그다음에 반응성도 낮고 이것도 메타 지향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NH2로 만들어줍니다. 리덕션을 시키고 NH2 상태에서 여기에서 브로미네이션을 하고 여기에 있는 아닐린을 다이아조늄 솔트로 만들고 인산을 처리하면은 이것이 프로톤으로 치환되는 즉 제거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벤젠에서 원래는 단일 단계로 한 번에 이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5스텝을 거쳐서 즉 다이아조늄 솔트를 거쳐서 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다이아조늄 솔트가 좀 전에 벤젠에서 바로 합성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벤젠이 그다음에 나이트레이션, 리덕션, 다이오티제이션 여기까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일단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반응 경로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치환 반응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치환 반응을 통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치환기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조늄 솔트가 어떤 반응에 유행하냐면 지금 여기서는 아조 컴파운드를 합성하는 건데요. 여기가 아조는 질소 이중기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아조 컴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아조 컴파운드가 아로마틱으로 이루어진 아조 컴파운드는 이게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하이리 컨주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염료, 색깔을 나타내는 이 화합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이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조 커플링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로마틱 화합물 중에 치환기와 Y가 전자를 주는 그룹, 그것도 아주 잘 주는 그룹, 아민이나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으면 이와 같이 반응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여 탄소 질소 결합을 형성합니다. 탄소 질소 결합.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그 NN 다이메틸 아닐린이 여기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전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탄소가 여기 질소와 결합하는 이와 같이 생성되면은 이거는 옐로 노란 색깔을 나타내는 화합물에 얻어집니다. 이 반응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 화합물에 여기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전자를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죠? 이렇게 줘서 다이아존 솔트와 반응을 하여 탄소 질소 결합이 생성되고 여기에서 H가 똑같이 일렉트로필릭 취한 반응처럼, 그죠?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뉴클레오파일이 아로마틱 뉴클레오파일이고 여기는 일렉트로파일입니다, 그죠? 저 H 대신에 아로마틱 일렉트로필릭 서브스티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로마틱 그룹이 Y가 치환기가 전자를 아주 잘 주는 스트롱 도너 치환기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아조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다이아존 솔트는 일반적으로 약한 뉴클레오파일인데 이것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스트롱 일렉트론 도너 그룹이 있는, 그죠? 뉴클레오파일이 있어야만이 다이아조늄이 약한 일렉트로파일이니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고요. 얘 자체가 약하니까 스트롱한 도너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이아조늄 화합물과 반응하여 아조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조늄 컴파운드를 만들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나눌 때 결국은 아조 컴파운드, 다이아조늄을 포함하고 있는 아로마틱에는 전자가 부족한 것이 있을 거고요. 반대쪽에는 전자가 풍부한 도너 그룹을 가지고 있는 벤젠 화합물을 선택하야만이 원하는 아조 화합물을 쉽게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민을 좀 급하게 한번 빨리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반응 중에 가브리엘 합성법으로 1차 아민을 만드는 거 한번 꼭, 그죠? 아민을 만드는 방법이 그냥 암모니아에서 알키랄라이드와 반응하면은 반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혼합물이 얻어지는데 1차 아민을 만드는 방법은 가브리엘 합성법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배웠던 것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이다. 그죠? 이것이 3차 아민으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는데 탄소 이중결합 중에 위치 선택성은 치환기가 적은 쪽에 있는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합성에서도 아주 많이 이용되는 아릴 다이아조늄 솔트를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합성한 다음에 얘를 다양한 화합물과 반응하면은 다양한 아로마틱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특별히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드는 거, 호퍼만 엘리미네이션, 1차 아민을 가브리엘 합성법,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티, 염기도를 측정하는 거 구분했던 거 있었죠. 인덕티브 레조넌스, 아로마티시티, 그 다음에 혼성, 요거에 나타났던 표 4개로 구분됐던 거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